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새 3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동력 어디에 있나요? 네, 종합해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유동성의 힘이 어디에 집중됐을까? 바로 AI 기대감에 집중됐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25년 한 해에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려나갔었는데 2026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량 유동성의 증가가 기대된다 하는 것이 시장의 힘으로 작용했고요. 네. 그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됐느냐? 바로 AI 기대감에 집중됐다. 2025년까지의 경제를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2026년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 물리적 AI 시대 이렇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생성형 AI 시대는 스마트폰 안에, PC 안에 AI가 있었다면 네. 이제 AI가 자동차라는 옷을 입고 로봇이라는 옷을 입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함께 우리의 환경, 물리적 공간 안에 함께 소통하는 그런 AI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이 시장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주의 상승세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주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시가총액 1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시가총액 순위상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도 계속 뒷받침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라는 미래 시장에서도 상당한 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대차의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네. 아틀라스라고 하는데요. 2028년이면 연간 3만 대의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달 중 5,000피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최근 1년 동안 저점이 2,2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900선인데 이렇게 2,200에서 4,900까지 올라왔으니 5,000이야 당연히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많이 갖고 있고요. 시장의 평균적인 전망치는 6,500선까지 2026년 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종합해 본다면 5,000선에 진입하면 많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국 상호관세 판결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 판결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발 이 지정학적 불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변수들이 앞에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악재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를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네, 저도 2026년 중반까지는 5,500에서 6,0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렸었던 그 동력이 유동성 장세였다고 한다면 2026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이 있고 그러면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시피 하죠. 그것이 시장의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AI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기대,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대에 걸맞는 여러 제품화, 양산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영역입니다. 일단 AI나 반도체 영역을 제외하고는 딱히 시장이 오르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이외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돈을 번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 간의 양극화가 이미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이 반도체 등의 쏠림 현상 때문에 반도체 영역에서 시장의 악화, 어떤 악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갖게 되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급격한 자산 가격의 조정 압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려할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바로 따끈따끈한 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3개월 전 전망치가 있고 이번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 3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경제가 조금 더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좀 다소 괜찮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많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호관세에 대한 공포감이죠. 그 밖에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완만한 회복세.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큼의 뚜렷한 회복세라고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경제가 1.0% 성장했던 근래 들어 가장 최악의 경제였다라고 평가할 그런 1.0% 성장한 25년 대비 고작 1.9% 성장에 부합하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만큼 뚜렷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서 아주 완만한 회복세가 진전되는가 보다. 이렇게 체감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만한 회복세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요즘 우리 경제의 복병이 바로 환율이에요. 그렇죠. 환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처방이 있다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수백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한 가지가 수급 여건입니다. 네. 뭐 개인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든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역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간다든가 기업들도 수출액은 많은데 그것을 한국으로 계좌로 달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든가 수급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근데 수급 말고 구조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도 지금 통화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네.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은 미국의 증가율보다 더 높아요. 다시 말하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 대응, 외환 당국은 이 단기적인 수급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노력도 동시에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의견을 드려본다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법리적으로 무효 판결이 나왔을 때의 파장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더 강력한 플랜 B를 준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 또 상호관세를 환불 조치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 발작 증세와 같은 이 금융시장 불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파장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파급 영향, 다시 정리한다면 법리적으로는 무효 판결 가능성이 높지만 그 무효를 결정했을 때 나타날 파급 영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절충안 중에는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상호관세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만 무효다라는 판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판결 절충안이라고 한다면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나는 소송을 걸었어요 하는 소송을 건 기업들에 한해서만 환불 조치를 단행하는 이런 방식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그 새해 우리 경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완만한 회복세는 진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 상승하고 자산시장도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만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책들이 더 추가적으로 가미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